이더리움 확장 솔루션 폴리곤은 지난 한 주간 20%가량 급락하며 시가총액 10위권에서 밀려났다. 시총 11위 암호화폐이자 지분증명 토큰인 매티크는 14일 오후 2시 2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65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54% 상승한 가격이지만 일주일 전보다 19.48% 급락한 수치다. 지난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 매티크를 증권으로 분류했고, 이에 따라 주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가 상장 폐지를 예고하면서 폴리곤 가격이 급락했다. 폴리곤 공동 창업자 산딘 네이럴은 트위터를 통해 모든 방해 요소는 일시적 소음일 뿐이라며 폴리곤 랩스를 비롯한 생태계 기여자들은 향후 5에서 10년간 웹3 환경을 구축하고 확장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이 과정은 마라톤과 같이 긴 여정이며 우리는 계속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폴리곤은 전날 폴리곤 2.0 청사진을 공개했다. 폴리곤 2.0은 프로토콜 아키텍처에서 토크노믹스,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폴리곤의 거의 모든 면을 재구성하는 업그레이드다. 폴리곤이 어떻게 가치 레이어가 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으로 JFK 기술을 통해 무한 확장성과 통합 유동성을 제공한다. 폴리곤은 앞으로 몇 주 동안 폴리곤 2.0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해 게시물, 아마를 통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펜시 프로젝트가 글로벌 웹 3.0 투자사인 DWF랩스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DWF랩스는 싱가포르, 스위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아랍에미리트, 홍콩, 그리고 한국에 공식 지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웹 3.0 벤처 캐피탈이다. 유망한 웹 3.0 프로젝트 및 창업자를 위한 투자나 자문을 지원하고 있으며 컨설팅, 장외거래, 사이버 보안, 스마트 계약 감사 프로세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파이낸스가 주관해 모집한 산업회복기금인 IRI에도 참여한 바 있다. 펜시는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생산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구축을 목표로 하는 유틸리티 토큰이다. 사용자와 크리에이터는 셀러비 코리아에서 서비스 중인 숏폼 콘텐츠 플랫폼 셀러비의 워치 투원, 크리에이트 투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의 순간을 공유하고 즐기며 보상을 받거나 자체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NFT 거래를 위해 펜시 토큰을 사용할 수 있다. 펜시 관계자는 이번 제휴를 통해 DWF랩스의 영향력과 협업으로 숏폼 블록체인 리워드 비즈니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며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현지 법인 설립 및 에이전트 계약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펜시는 빗썸, 후오비 글로벌, 맥스크, 코인드크스, 레토우켄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1996년 이후 고령층 인구 비중의 확대가 우리 가계 전체 소득 불평등 정도를 30%가량 심화시킨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고령층일수록 같은 연령 집단 내에서 소득 불평등도가 대폭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향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경제 전반의 소득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손민규 연구위원과 황설웅 부연구위원은 14일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소득 불평등이란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와 가계의 소득 불평등 간 관계를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이후 속도가 빨라져 2025년경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는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빠른 것으로 가계의 소득 불평등도는 고령화에 따라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시장소득 진위계수의 경우 199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9년 정점에 도달한 뒤 정체되다가 2015년 이후 재차 상승하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해 소득 불평등도를 연령 집단별로 구분하면 50대까지 완만하게 높아지던 소득 진위계수는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진위계수와 달리 소득 유형 등
소득 불평등도의 하위 구성별 분해가 용이한 타일 지수를 이용해 연령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 조사 기간에 걸쳐 60세 이상 고령층부터 집단 내 소득 불평등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 경제 주체 간 상이한 교육 수준 등 소득 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생애 초기 조건들이 연령 증가에 따라 영향이 누적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불평등도가 높은 고령층 인구 비중의 확대가 1996에서 2021년 중 우리 가계 전체 소득 불평등 상승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유형별로 보면 60대 이상의 경우 법정 은퇴 연령 도래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가구와 잔류 가구 간 근로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했고, 임대소득 또한 축적된 보유자산의 격차로 고령층 내 소득 양극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사업소득은 고령층 내 무수익, 영세업자 비중이 크고 창업 대비 폐업률도 높아 사업 성과의 가구 간 격차가 컸다. 2010년 이후 기준 사업 및 임대소득이 연령별 불평등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대 이하 연령층은 11% 수준인 반면 60에서 69세는 31%, 70세 이상은 39% 수준으로 높아졌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토대로 소득 불평등도의 경로를 전망한 결과 향후 10년간 연령 효과에 따른 불평등지수 상승폭이 과거 20년간 누적된 연령 효과의 3분의 2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향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우리 경제 전반의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집단 내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고령층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고령층의 은퇴 후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 측이 국회에 입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영국 대표가 단 하나의 객관적 증거도 없는 악의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장 대표는 14일 오전 위믹스 투자자들과 열린 2차 아마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위정현 한국게임학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 원대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성명을 내고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위 학 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장 대표는 불법 로비는 없었다고 여러 차례 설명하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자꾸 같은 주장이 계속됐다며 우리 회사가 입은 명예실추, 투자자들이 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와 결부된 P2E 게임이 본질적으로 바다 이야기 같은 도박 게임이라는 위 학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미르사와 바다 이야기류 슬롯 머신 게임이 과연 같으냐고 되물었다. 위믹스는 지난 5월 초까지 개당 약 1,700원에 거래됐으나 입법 로비 의혹과 여러 가상자산 업계발 악재가 겹치며 하락세가 장기화와 이날 기준 8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사전 모집을 통해 선정된 투자자들은 장 대표에게 최근 벌어진 위믹스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한 투자자는 이 모든 사태는 과거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유동화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그렇게 마련한 자금 1,600억 원을 들여 썬데이터즈를 인수했는데 거기서 출시한 애니팡 게임의 성과는 지극히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뢰 확보를 위해 위믹스 전체 발행량 10억 회 중에서 재단이 보유한 5억 회를 소각할 생각이 있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장 대표는 제로 리저브를 시행한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효과적인 전략도 이기는 전략도 아니었다며 우리의 잠재력을 태우는 방식의 버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상황이 바뀌어 그 전략이 유효한 상황이 된다면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위메이드가 미르사, 미르엠 같이 블록체인을 도입한 게임의 유료 환멸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한 비판도 나왔다. 이용자 간 경제가 활성화돼야 게임과 연동된 가상화폐 가치도 상승하는데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을 팔면 그 취지가 퇴색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장 대표는 수익 모델은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했듯 한국식 수익 모델보다는 패키지 판매나 월 정액 모델이 토큰 경제에 더 어울린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한밤 뉴욕 증시가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대로 둔화하면서 6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지자 상승했다. 반면 또 다른 위험자산 비트코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발 암호화폐 급락장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탓에 여전히 26,000달러 안팎에서 등락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전 블록스트림 최고 전략 책임자이자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샘슨 모우는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으며 조만간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을 비롯해 전통금융의 시스템 실패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더 이상 돈은 돈이 아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결제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만은 이와 다르다. 적어도 5년 이내에 대규모 비트코인 채택의 물결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IT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공동 창업자도 최근 블룸버그 크립토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 상승, 지금의 10배로 성장할 것이라며 낙관론의 힘을 보탰다. 그는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유일하게 기관급 투자가 가능한 자산이다. 암호화폐 투자자를 위한 유일한 옵션이라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올해 초 약 40% 수준에서 48%로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지금의 가격에서 10배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관의 암호화폐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업계 내 혼란과 불안 때문이다. 이것이 사라지면 해당 업계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반감기, 해시레이트 증가 그리고 세크의 명확성을 토대로 다음 상승 원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6월 14일 오전 11시 5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28% 상승한 26,02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최저 25,728.37달러에서 최고 26,376.35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5,049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47.6% 수준이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완화되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한 차례 쉬어갈 수 있게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23일 보도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연준이 향후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서는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4.0% 올라 2021년 3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작았다. 향후 전망의 핵심 지표로 꼽히는 주택을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도 전월 대비 0.2% 상승하는 데 그치는 등 15개월 만에 가장 둔화했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추세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돌고 있지만 연준이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그동안 10차례 연속해온 금리 인상을 한 차례 건너뛸 것으로 전망됐으며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해리스 파이낸셜 그룹의 제이미 콕스 운영 파트너는 이번 CPI 보고서는 연준이 중단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며 이 같은 추세가 6월에도 이어진다면 추가 긴축 가능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금융기관 간 하루짜리 초단기 대출금리인 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와프에 따르면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50%를 소폭 상회했다. 또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도 3개월 연속 0.4% 상승,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 여전히 2배 가까이 높다. 하지만 근원 물가의 둔화를 막는 중요인으로 꼽혀온 중고차 가격이 민간 부문이 집계한 선행지표들에 따르면 향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근원 물가에서 비중이 가장 큰 임대료의 월별 상승폭도 지난해보다 작아지는 등 세부 지표들은 개선되고 있다. 연준은 이 같은 지표들을 감안해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가능성이 높고 시장도 이를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이지만 필요할 경우 향후 다시 긴축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데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YS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췄으며 이에 따라 단기 채권 금리가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시카고 상업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미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미국의 CPI 발표 직후 연준이 6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96.4%였으며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3.6%였다. 하지만 7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25bp 이상 인상될 가능성은 64.2%,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은 35.8%였다. 이와 함께 제롬 파월 의장 등 연준 인사들은 이번 동결 결정 이후 새 분기 전망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둔화하지 않을 경우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할 수도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했다. 경제학자들도 현재 상황에서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향후 금리 결정은 7월에 발표되는 6월 CPI 보고서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 경제 조사 컨설팅 기업인 판테온 매크로 이코노믹스에 의한 셰퍼드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둔화는 연준이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서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도 7월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투자 위험 부담이 큰 암호화폐는 줄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암호화폐의 비중이 2년여 만에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자산 연구 회사 K33 리서치가 13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을 합친 비중은 1조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시장에서 80.5%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시가총액 1, 2위의 암호화폐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미 달러나 유로 등에 고정돼 설계된 암호화폐다. 테더의 어스드트, 서클의 어스드크, 바이낸스의 버스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암호화폐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이들 외의 다른 암호화폐의 가격이 최근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세크는 이 소송에서 바이낸스의 BNB, 카르다노의 에이다, 솔라나의 솔 등 13개 암호화폐를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연방증권법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 주장이 법원에서 입증되면 코인 발행자와 거래소는 세크에 등록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된다. 세크의 소송으로 증권으로 분류된 상위 10개 암호화폐 자산은 한 주 동안 최대 30%의 가격이 폭락하기도 했다. 또 로빈후드와 같은 일부 거래소는 세크가 증권으로 판단한 일부 암호화폐의 미국 내 거래 중단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들 알트코인은 고점 대비 낙폭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더 컸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60% 남짓 하락했지만 에이다와 솔의 경우 90% 이상 내려간 상태다. 미 동부 기준 이날 오후 2시 40분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24% 오른 25,852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역대 최고점이었던 2021년 11월 68,990달러보다 62%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알트코인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 등으로 향후 1년간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